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어제 금통위 결과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하반기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크게 두 가지죠. 가계부채 흐름과 미국의 관세 정책을 손꼽았습니다. 자, 이창용 한은 총재, 어제 열린 금통위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이 제일 어려운 불확실성이다라고 짚었는데요. 만약에 이 보편 관세가 10%로 이어질지 25%가 될지는 지켜봐야 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집값이 오르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도 발목을 잡는 요인 가운데 하나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 총재는 현재 가계부채 수준이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는 임계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한편 세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도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이 총재인데요. 자, 이 총재는 이 금통위 결과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발행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한은의 권한 확대 차원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안정과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 여러모로 예상했던 발언들이 나오면서 그래도 덜 매파적이었다라는 평가가 많은 상황인데요. 이제 시장의 시선은 다음 달을 향하고 있습니다. 과연 다음 달에 금리 인하 예정대로 단행이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저희도 잠시 뒤 특집 통해서 같이 방향성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사 넘어가 볼게요. 자, 반도체 관련한 뉴스죠. 자,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가 올해 2분기 매출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동기보다 한 40% 가까이 급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올해 4월에서 6월 매출액은 9,338억 대만 달러로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로써 올해 상반기 누적 매출액도 작년 동기보다 40%가량 증가하게 됐는데요. 외신들은 최근에 엔비디아의 고공행진과 함께 TSMC의 호실적까지 더해지면서 AI 붐이 계속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17일이죠. 당장 다음 주 금요일인데요. 이날 TSMC 2분기 전체 실적과 함께 가이던스까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과연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 만족스러운 전망치가 나올 것인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궁금해집니다. 이제 끝으로 마지막 기사 열어볼게요. 자, 카카오가 요즘에 많은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가 아니라 카카오 계열의 투자 전문 회사죠. 카카오 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하고 있던 SK스퀘어 지분 약 250만 주를 시간 외 대량 매매죠. 즉 블록딜 형태로 매각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매각이 성사되면 카카오 인베스트는 4천억 원이 넘는 현금을 확보하게 되는 셈인데요. 최근에 SK스퀘어 주식 가치가 오르자 카카오가 유동화에 나선 거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실질적인 시너지가 부족했던 탓에 이 전략적인 제휴를 종료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평가 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카카오가 SK텔레콤의 지분은 보유하고 있어서 그런지 시장에서 큰 별다른 반응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에 대한 부분들까지 오늘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 어디에 무게를 실으면 좋을지 지금부터 함께 세워보시죠.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오늘은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오붓하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먼저 어제 금통의 결과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또 오늘을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포인트를 어떻게 또 잡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키워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상법 개정안 공청회. 오늘 공청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오늘 공청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어제 사실 내용이 나오긴 했어요. 내용이 나오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7월 3일이죠. 지금 상법 개정안 특히 이제 주주 충실 의무에 관련돼 가지고 포커스를 7월 3일 날 맞춰서 이게 통과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상법 개정안이 또 보완됩니다. 보완돼서 입법이 되는데 그때도 7월 3일 날 통과한 이후에도 여당에서 계속해서 상법 개정안이 더 세게 강화될 것이다라는 거를 이미 얘기를 했었고 여기에 대한 프로세스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속도를 내기 위한 법안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집중 투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보통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걸리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뒤로 미뤄졌는데 이번에는 집중 투표제하고 화면 하단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감사위원회 분리 선출 그리고 감사위원도 또 이름이 사회이사도 이름이 또 바뀐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관련된 법안들이 보완 예정인데 전반적으로 특히나 이제 어제도 굉장히 강조되면서 이슈화가 됐던 게 바로 상법 개정안 중에 바로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 1년 안으로 소각하는 이슈입니다. 아주 특별한 이슈 그리고 강한 이슈들이 부각이 되는데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발표가 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조만간 이제 7월 달 안으로 여기에 대한 내용이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국회가 9월부터 본 국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국회 본회의 시작해서 거기에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다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현재는 여기에 대한 시스템에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그냥 가고 있긴 하지만 9월 달에 정확히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늘 벌써 이제 여기에 대한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에도 많이 반영이 됐는데 9월까지도 계속 이러한 내용들이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면서 가고요. 9월 이후에 시행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더 강한 모멘텀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악재가 7월 달에 일본이 지진이다, 전 세계가 전쟁이다, 이러면서 거기다가 7월 달에는 또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휴가 가서 폭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도 일주, 2주 전에도 강세장이다라고 외쳤는데요. 여러분들 금년에는 악재 필요 없습니다. 악재 필요 없고요. 대한민국 증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악재가 나올 때가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을 때 남겨둔 과제가 있었죠. 이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는 자리가 오늘의 공청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더욱더 이것을 밟고 갈 수 있는 탄력적인 소재가 남아있고 그 디데이가 오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생보사, 증권, 지주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죠. 이에 대한 투자 전략은 잠시 뒤에 저희가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맞서서 우리 이화진 과장님 또 숨가쁘게 도착을 하셨습니다. 수출 데이터 오늘 나옵니까? 네. 10일치가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7월 1일부터 한 10일치가 이제 나올 걸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6월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제 하나둘씩 반도체나 이제 화장품 쪽에 섹터 쪽에 좀 강한 이제 수출 데이터가 유지가 되어 왔었고, 아마 이제 7월 달부터는 이제 관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된 데이터가 이제 하나둘씩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2분기 실적과 관련해서는 이미 6월 데이터가 이제 다 마무리가 되어 왔기 때문에 물론 오늘 새벽에 이제 크리스토퍼 윌러 이제 연준 이사가 이제 물론 이분도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이제 연준 이제 향후에 그 파월 이제 후임이죠. 후임될 가능성이 높은 이제 연준 이사인데 일단 7월 금리와 관련해서 이제 인하 가능성 또 한 번 좀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한 20일 정도가 좀 남아 있긴 하겠지만은 지금 대다수의 이제 CME 패드워치를 보게 되면 일단 7월 금리는 사실상 한 7%밖에 되지 않는 좀 확률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가지 데이터 항상 파월이 7월 달부터 데이터를 계속 꾸준하게 좀 챙겨봐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온 만큼 오늘 한 9시쯤에 7월 한 10일치밖에 되지는 않겠지만
있지만은 최근에 어느 정도 이제 뭐 반도체나 뭐 화장품이나 실제로 여기에 대한 뭐 미스가 어느 정도 없는지 여부가 좀 굉장히 이제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제 어떤 옵션 만기 이제 끝난 만큼 과연 외국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인가 좀 체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중요한 포인트들이 나왔습니다. 수출에 대한 것들. 분명히 우리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미리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기도 하죠. 저희도 팔로우업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에서 꼭 확인해 봐야 하는 뉴스 첫 번째 기사 만나보시죠. TSMC 2분기 실적, 매출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가이던스는 일주일 뒤에 나올 테지만요. 어쨌든 2분기 매출만 봤을 땐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썼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어마어마한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TSMC까지 같이 합쳐지니까 AI 시너지 다시 될 것이다라는 월가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도 SK 하이닉스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부장 쪽에 탄력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 전체적인 흐름 AI 쪽으로 다시 가닥을 잡는다고 보세요? 네, 뭐 확실히 이제 엔비디아 쪽은 이제 빅테크가 아닌 이제 유럽이나 중동 쪽으로 지금 AI 수주를 계속 꾸준히 이제 확대되는 이제 구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1분기 때 아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을 겁니다. 엔비디아 관련해서 작년만큼의 성장은 그쵸. 이제 어느 정도 지속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하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런 캐펙스 투자에 대한 축소 부분이 얘기가 나왔었고 대신에 반면에 아마존이나 이제 메타와 같은 캐펙스는 계속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이 시장을 계속 이제 넓혀가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AMD가 이제 MI350이나 내년에는 이제 MI400까지 이제 출시를 이제 앞둔 만큼 경쟁의 우려가 뭐 있지 않겠냐는 얘기를 해왔지만은 최근에 이제 오픈AI가 AMD로 가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엔비디아 고객사를 계속 유지를 해온 만큼 결국엔 TSMC 입장에서는 지금 파운드리 점유율이 거의 한 70%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주요 고객사인 뭐 엔비디아나 아니면은 애플과 같은 이제 주요 고객사들이 계속 이제 확대되는 이제 구간에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TSMC가 지난 1분기 이후에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 쪽에 수주가 굉장히 많았던 상황에서 이제 우리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 매출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시장 자체는 그동안 이제 여러 사업에서 사업 다각화가 확대되는 구간에 있는 좀 상황이죠. 물론 이제 자율주행도 본격적으로 FSD가 시장에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의 유비텍이나 유니트리 로봇도 마찬가지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온 만큼 이 시장의 그 확장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기다라고 해봤을 때는 엔비디아를 위주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그 시장이 더 커지는 구간에 있는 건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SK 하이닉스의 매력도가 높아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일단 확실히 지난 2주 전에 관련했던 삼성전자에 관련 엔비디아 진입 여부가 여러 좀 부각이 됐었고 정영원 이제 DS 부문장이 실리콘밸리 가게 되면서 삼성전자 쭉 올라왔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난주에 다시 한 번 더 SK하이닉스가 강한 상승을 좀 흐름을 보여줘 왔다는 거는 그 점유율 자체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SK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이제 우상향 부분이 좀 엔비디아 쪽에 있다라고 해봤을 때 엔비디아, TSMC, SK하이닉스 이 삼각 동맹에 관련해서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좀 클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AI 동맹에 대한 구도가 너무나 견조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조금 더 세부적인 전략은 잠시 뒤에 또 이야기 나눠볼 시간을 가질 거고요. 자, 이제 다음 기사로 종목단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카카오가 블랙딜 이슈가 있었어요. 카카오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주사로 상장이 돼 있는데요. 카카오 계열 투자 전문 회사죠. 카카오 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하고 있던 SK스퀘어 지분의 약 250만 주를 블록딜 형태로 매각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전히 SK텔레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런지 시장에 뭐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네. 예. 카카오 같은 경우는 SK텔레콤하고 이미 2019년도 3천억 규모의 이 지분을 맞교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 지분을 상당 부분 갖고 있었죠. 거의 전체 상장 부분의 한 2.4% 확인해 보니까 한 1,081만 주. 그러니까 이전에 유상증자까지 들어가서 1,081만 주를 갖고 있다가 이게 2.4% 지분인데 전체 매출에 전체 지분에 이게 금년 4월달에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SK텔레콤을 갖고 있다가 SK텔레콤이 SK스퀘어로 지분이 또 분사가 되면서 스피노프 되면서 SK텔레콤 지분과 SK스퀘어 지분을 갖고 있는데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이제 블록딜 형태로 갖고 있던 지분을 SK 스퀘어만 다 매각하겠다라고 하는데 전체 금액을 보니까 한 4,20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어제 종가로 보면은 18만 3,600원인데 여기 한 5.5에서 7.5% 할인 싸게 좀 팔아야 누가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블록딜을 할 예정인데 매각 주관사는 모건 스탠입니다. 근데 SK텔레콤하고 카카오는 계속해서 지금 끈끈한 동맹을 맺고 있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하더라도 현재 갖고 있는 SK텔레콤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통신회사가 카카오나 카카오 뭐 인베스트먼트 통해 가지고 다각도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본다면 통신 지주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일을 하고 있는 카카오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새로운 또 모멘텀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마 지분을 매각을 하고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카카오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여러분 뭐 다 아시겠죠? 카카오페이가 카카오뱅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전반적으로 새로운 신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유심히 살펴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앞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이 들어올 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등했다고 횡보를 하고 있는데 조정이 들어올 때 야금야금 모아 가신다면 아마 하반기 내년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보한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아마도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영역을 확대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 요즘 또 재미난 시세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 관련해서 어떤 종목 봐야 되는지 다뤄보는 시간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오늘 섹터 점검 시간에 하나씩 다뤄볼게요. 첫 번째 열어주시죠. 제약바이오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옛날처럼 전체적으로 다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세가 견조한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하고 쭉 살펴봤더니 SK 하이닉스, 뭐 하나비전,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가 신고가고요. 이오테크닉스, 뭐 소켓, 리노공업까지 좋습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2분기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섹터보다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 좀 가려서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뭐 한미반도체까지 다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이거 다 알고 계시는 거고요. 한 1, 2주 전부터 저는 이제 ENF 테크놀로지를 다른 방송에서 이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는 프로세스 케미칼을 만듭니다. 프로세스 케미칼 같은 경우는 신너나 식가계, 현상에 그다음에 밤리액 같은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여러분들 반도체의 쌀은 뭡니까? 바로 이제 웨이퍼인데 웨이퍼나 또는 기판에 들어가는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거에 다 제조하는 거에 들어가기 때문에 100% 반도체 거기다가 디스플레이까지 다 적용이 됩니다. 특히 올해 1분기 때 매출이 아주 끝내줬습니다. 작년 대비 무려 300%가 급증을 했거든요, 매출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기도 그 정도에 반하는 매출이 또 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한번 또 왔기 때문에 특히 HBM 관련 쪽에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받는 게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거기다가 디스플레이 쪽도 여러분 간과하시면 안 돼요. 지금 중국의 BOE나 그리고 티안마, LG 디스플레이, CSSOT 같은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인 디스플레이 종목들인데 이 기업들이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 있는 기업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BOE나 TMI 같은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면서 매출, 계약도 늘어나고 있고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여러분들 ENF 테크놀로지 주가를 꺼내놓고 차트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직 상장일의 신고가는 안 났습니다만 조금 있으면 상장일의 신고가를 날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 2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실적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 매수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벌써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ENF 테크놀로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안에서 매니저님 원픽 SK 하이닉스 이외에 새롭게 나온 종목인 것 같아요. 저희 궁금해집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인데요. 바이오는 의약품 200% 관세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금리 인하 쪽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어제 보시면 바이오텍도 그렇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관세 때문에 좀 걱정했는데 역시나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이 되면서 5%나 올랐습니다. 그 밖에 비만 쪽도 LG화학해서 여러모로 좋았어요. 네. 바이오 안에서는 어떤 쪽으로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관세를 내지 않습니다. 고객사가 냅니다. 고객사가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예. 원래 의약품 쪽은 고객사가 내는 거고 이제 셀트리온도 물론 이제 지금 공장 이제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는 있긴 하지만은 애초 재고 물량들이 내년 물량까지 이미 다 미국으로 다 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관세를 매긴다 해서 이제 당장에 뭐 실적에 대한 기여는 좀 없다라 좀 보이고 있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알테오젠이나 뭐 ABL 바이오나 리가켄 바이오는 사실 관세가 다 부과나죠. 별도로, 예. 이거는 다 뭐 빅파마 업체들이 다 관세를 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와는 좀 별개로 움직이는 게 좀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어제 리가켄 바이오가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을 좀 보여왔죠. 물론 최근에 페이로드와 관련된 이제 ADC 쪽에 대한 그 빅파마 업체들에 대한 그런 수요 기대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좀 상황이고 물론 어제 인투셀이 이제 ADC 이중 확대 쪽에 관련된 뭐 특허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어 왔던 만큼 리가켄 바이오에 대한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존의 특허 관련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부각되어 왔던 부분도 있고 물론 이 회사는 2019년 이후에 계속 꾸준하게 거의 한 5년 이상 계속 매년마다 지금 기술 이전을 해왔습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세계 파이프라인 이제 패키지로 이제 그 기술 이전 가능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좀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면밀히 전체적으로 지금 바이오 쪽에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은 저는 이제 개별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술 특례 상장을 해가지고 신약까지 풍목허가 나온 회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온코닉 테라피틱스죠. 그게 자큐버 정이라는 신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보령의 이제 KCAP 같은 경우는 기술 특례 상장이 아니죠.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신약은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블록버스터 값은 아직까지 나오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좀 KCAP이 좀 기대하는 좀 상황인 상황이고 결국에는 어제 알테오젠이 뭐 코스피 이전 상장 얘기가 나왔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4분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박순재 대표가 얘기한 거는 실제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그냥 현금성 자산이 풍부해질 때 얘기를 한다. 그렇다라는 거는 10월 1일 날 이제 키트로다 SC가 본격적으로 이제 FDA 풍목허가 나오게 되면은 추후에 이제 판매 마일스톤이 아마 내년 초쯤에 받을 건데 이게 한 1.3조에서 1.5조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의 풍부한 실적이 쌓일 거고 2분기 때는 에너트 SC 그 임상 일상 들어가게 되면서 2분기 실적은 이제 1분기가 800억이 넘었으니까 2분기는 1000억이 넘은 거죠.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 3분기 때 코스피 이전 상장 신청을 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최근에 이대저주 형인우 대표가 이제 그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최근에 뭐 포마리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만큼 요 최근에 대주주들에 대한 입김들이 굉장히 세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알테오젠을 시작으로 뭐 ABL 바이오 이제 제가 볼 때 바이오 플랫폼이 하반기 시장을 끌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적인 신약 개발 모멘텀보다는 오히려 플랫폼으로 기술 수출에 대한 로열티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쪽 바이오텍들을 보자라고 힌트를 얻어봤습니다. 자, 바이오텍에 대한 이야기 이번 주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의견은 비슷한 결로 가고 있죠. 중심 잘 잡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다음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열어주시죠. 증권, 스테이블 코인. 예. 스테이블 코인은 어제 뭐 금통위 이후에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가 직접 또 언급을 하기도 했고 미국의 하원 통과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가긴 가는데 처음 붐이랑 비교해봤을 때는 그 주인공들이 좀 바뀐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당초에 카카오 그룹주를 최대 수혜주로 꼽아주셨는데 어떻게 변경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종목도 조금 더 열어놓고 봐도 될까요? 어제 이제 제가 카카오페이하고 카카오뱅크는 계속해서 공략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게 이제 사실 시가총액이 가장 크니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저는 일전에 이제 뭐 지금 조방원에서 계속 강조를 해드렸는데 스테이블 코인 섹터도 이미 한 달, 2달 됐나요? 이전부터 한 달 전부터 제가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나를 좀 보고 있는데, 다나는 적극적인 스테이블 코인 정책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얼마 전이죠. 피크, KRWS 등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특허를 20개를 등록을 했습니다.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많이. 그리고 7월 2일이죠. 싱가포르의 국펀드인 테마섹이 국내에서 그 오픈이 아니고 비공개로
다나를 초대해서 국내에서 IR을 개최를 했습니다. 다나를 초대해서 개최했다는 건 뭡니까? 앞으로 테마색이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얘기고 여기에다가 다날이 갖고 있던 기술력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했다는 얘기죠. 자, 중요한 거는 다날은 이미 오래전부터 글로벌 결제 서비스 시스템 이 기업들하고 벌써 이미 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페이팔 같은 경우는 다날의 가맹점을 통해 가지고 페이팔에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고 페이팔 같은 경우에도 페이팔 서비스 내에 다날 결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많은 그 유학생들이 또 와 있는데 외국계 유학생들이 페이팔을 가지고 등록금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챗페이 같은 경우에 중국인들이 쓰고 있죠. 중국인 위챗페이 같은 경우에도 다날하고 연계돼서 다날하고 그리고 위챗페이가 상호 결제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여기다가 개인화된 결제 솔루션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콕스웨이브라는 회사인데 협업을 통해 가지고 개인에 맞게 결제 솔루션도 지금 개발 중인데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글로벌 기업들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미국이 지금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7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 다음 주에 뭡니까? 이게 코인 관련주로 지금 크립토 위크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 안에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그러면은 7월 말에 트럼프가 결제를 하고 난 다음에 8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그러면은 중국도 8월 달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테마가 아니고 진짜 큰 업종을 형성할 수 있는 트렌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꼭 여러분 보셔야 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테마가 아니라 진짜 업종이 될 가능성 충분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에 맞서는 섹터는 바로 증권인데요. 사실 이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처음 부스팅이 나왔던 게 증권 쪽인데 여기서 어제 흐름이 살짝 생보사 일부 또 금융 일부로 옮겨간 것 같아서 이게 순환매를 보이더라고요. 근데 계속 가는 게 가기 때문에 증권을 봐야 될지 아니면 조금 여력이 있는 걸 봐야 될지 고민이 됐었는데 과장님도 야수의 심장이시네요. 일단은 네.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여러 증권사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뭐 IB 쪽도 있고 뭐 리서치 쪽도 있고 우리 말하는 이제 저처럼 이제 리테일 쪽이 있는 상황이죠. 사실 리테일이 어떻게 보면 사양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즘에 하나둘씩 얘기 들리는 게 뭐 저희 증권사는 아니고 중형 증권사, 보통 대형 증권사는 원래 리테일 쪽이 좋기는 했습니다. 근데 중형 증권사에서 얘기를 들리는 게 이번에 전 지점이 흑자 전환을 했대. 그만큼 이제 거래 대금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우리가 이제 신용 이자가 계속 올라갔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담보 대출에 대한 수익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그만큼 수익이 커진다는 거는 하반기나 내년에 대한 시장 전망치가 더 좋아지고 있고 보통 증권 시장이 하락이 되면은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채용 시장이 더 커집니다. 그만큼 이제 리테일 쪽에 대한 채용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가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아까 상법 개정을 얘기를 해왔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향후에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더 좋아지게 되면 주조하는 정책에 대한 그 배당 성향 자체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자사주 비중이 뭐 높은 뭐 신영증권이나 여러 증권사들도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었고 물론 저는 이제 좀 유심 있게 보는 거는 미래에셋증권이죠. 아까 스테이블코인도 얘기하셨고 가장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서 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게 미래에셋증권이고 PF나 아니면은 그 리테일 시장이나 전반적인 여러 이제 사업부에서에 대한 실적세가 기대가 되고 있고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뭐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증권이 내부 파이낸셜 쪽에 지분이 또 있는 만큼 일단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게 제가 봤을 때는 미래에셋증권을 보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직 증권업계에 계시는 현직자분의 팁이라서 좀 더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섹터를 점검해봤는데요. 우리 마지막 한 발 어디에 쏴볼까요? 종목으로 힌트 얻어보겠습니다. 자, 메디포스트 대 쿠콘. 예, 쿠콘 역시나 스테이블 코인. 네, 스테이블 코인 맞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4월 8일에 출연을 드려서 수익을 많이 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쿠콘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그때는 지역화폐 관련주였는데 그때
지역화폐 관련주들이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쿠콘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자산 2단계 법안 이제 시행에 대비를 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을 왜 관심 있게 지켜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쿠콘이라는 회사가 500개 금융기관하고 거래 트랜잭션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주요 고객사를 보면은요, 대표적으로 KB금융 그리고 토스, 카카오페이 거기다가 가상화폐 운영사인 업비트와 빗썸하고도 거래를 트랜잭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8월 이후에는 글로벌 결제 시스템을 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하고 예정이 돼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의 유니온페이나 위챗페이, 위키드, 뭐 알리페이 등하고 제휴를 할 예정이고요. 국내뿐만이 아니라 동남아 쪽에 싱가포르나 인도, 인도네시아하고도 핀테크 허브 시장 관련해 가지고 진출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 종목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큰 게 이제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가 대장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다날 지금 너무 올라가가지고 주의딱지가 붙었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매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6월 25일을 경계하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주가들이 6월 25일 급등했던 종목들이 딱 고점이 돼요. 카카오페이 딱 열어보세요. 차트를. 6월 25일 고점이었죠. 근데 많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고요. 다날이나 쿠콘도 아주 좋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앞으로 산업이 됩니다. 테마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쿠콘 지금 많이 급등했다 약간 조정하고 있는데 조정할 때만 여러분들 야금야금 모아가세요. 좋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시간 복귀해 보면 우리 이화진 과장께서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LG CNS 다음으로 더즌을 갖고 오셨었잖아요. 네. 수익률이 엄청 좋았어요. 급등을 했고 어제 거의 상한가에 근접. 이에 맞서는 종목이 오늘 메디포스트 들고 오셨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정도 수익률. 이거는 전 4분기까지 보시게 되면은 조금 제가 볼 때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한번 봐야 되는 종목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달에 굉장히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었죠. 이게 아마 6월 중순쯤에 이제 기간 NDR을 좀 했을 겁니다. 이제 저도 이제 사실 이 회사를 사실 올해 초부터 꾸준하게 조금 회사를 좀 다녀왔던 회사이기도 하고 올해 4분기가 왜 중요하게 되면은 아마 카티스트에 나온 것처럼 지금 인상 3상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미 한자머지 다 끝났고 이미 투약도 이미 다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좀 상황인데 11월쯤에 일단은 인상 3상이 이제 종료가 되면 아마 내년 4월쯤에 인상 결과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1, 2비상이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국에 이미 우리가 품목허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임상 2상은 생략이에요. 그럼 생략이면 바로 인상 3상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뭐 진입이나 이런 이슈들이 대부분 4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엔 다 공시 대상이기 때문에 4분기에 일단 모멘텀이 좀 몰려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이 회사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대혈 쪽이죠. 제대혈 은행 쪽으로 시장이 현금성 창출이 연간 한 300억 정도 계속 꾸준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약바이오와 관련해서 좀 현금성에 대해서 뭐 증자 이슈 있는 거 아니냐 얘기는 하지만은 얘는 일단 제대혈 쪽으로 이제 현금성을 계속 풍부하게 캐시하고 나오고 있고, 카티스템이나 이제 뉴모스템, 우리가 이제 뉴모스템이 이제 항상 우리가 관련해서 뭐 청생법 계속 이슈가 나왔었는데 이쪽으로 또 연관 지어질 수 있다라 좀 봤을 때는 물론 지금은 일단은 뭐 임상 뭐 중간 단계 뭐 히알루니다제랑 비교군을 뭐 여러 가지 나오고는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확인해 봤을 때 일단 카티스템이 굉장히 우수하게 지금 데이터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봤을 때 인상 상승 끝나고 내년에 저 일본 시장에 대한 진출 그러면 충분히 조금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캐시카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임사 통과 이후 매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조금 길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예, 좋습니다. 자, 두 분 말씀 바탕으로 오늘 중심 잘 잡고 한 주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도움 말씀 주신 우리 이화진 과장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